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책을 빌리고 읽었던 도서관이 배움을 통하여 소통하며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인도의 공작소는 수원 지역의 도서관을 소개하는 이야기 놀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도의 공작소의 홍종희입니다. 오래전 도서관은 공부하고 책을 읽고 빌리는 곳이었다면 요즘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힐링할 수 있는 도서관입니다. 인문학 도시 수원에서는 많은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도서관별로 특화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의 도서관을 찾아보세요. 오늘 이야기 놀이터는 새로미 하재인님, 주작 유서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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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라디오 녹음을 함께 하는 날은 기쁘네요. 반갑고. 오늘도 함께 즐겁게 도서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놀이터는 1월 도서관과 GSM 어린이 도서관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1월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주장님이 1월 도서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아이씨. 네. 자연과 책,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휴식터 1월 도서관은 2015년 6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1월 천로에 위치하여 인근에는 율천고등학교, 유련초등학교, 정천중학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가 있습니다. 정기 휴관일은 금요일과 법정 공휴일입니다. 2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지하 1층은 강당과 강의실, 동아리실, 카페, 1층은 어린이 자료실, 사무실, 2층은 종합 자료실이 있습니다. 네, 자연책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1월 도서관. 네, 특화 주제로 가지고 있는 도서관인데요.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특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은 1월 도서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여기 1월 도서관은요. 생태 환경 특성화 도서관으로 전문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생태 환경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생태 환경. 네, 요즘에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또 환경을 주제로 하는 도서관이 있네요. 네, 여기 1월 도서관에는요. 간행물 자료로 가드닝, 경기농업21, 그린매거진, 녹색평론,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사람과 산, 숲과 문학, 청정누리, 플로라, 함께 사는 길, 해맑은 이야기, 환경기술, 환경미디어 등 간행물 자료가 있습니다. 네, 가드닝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가드닝. 요즘에는 정말 조그만 땅이라도 있으면 텃밭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화분에도 하고 저도 집에서 해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뭐 많은 양을 따는 거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내가 지은 거를 직접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드닝에 관한 거를 많이 관심을 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여기서 청정누리라는 월간집이 있는데요. 네. 한국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공단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방사성 네. 폐기물? 네. 오, 방사성 하면은 되게 위험한. 네, 뭐 우리는 원자력 이런 네네네. 것만 알고 있는데, 네네. 네, 저는 여기 보면 플로라? 네, 네. 그 아까 쪽님이 말씀해주신 그 정원에 좀 그거를 플라워 디자인과 식물 키우기 등 꽃, 식물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데 저는 이게 관심이 많은데요. 네. 플로라에. 식물 기획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네네. 그 진짜 1월 도서관은 자연, 책, 사람에 맞게 간행물도
그런 것 같아요. 네. 특화 주제에 맞는 그런 네, 환경에 대한 간행물이 게 많죠. 많죠? 네. 네네. 이렇게 또 이제 특화 주제도 알아보고 간행물 자료도 좀 알아봤는데 그럼 우리 1월 도서관의 프로그램도 좀 알아볼까요? 네, 여기 1월 도서관에서는 네. 길 위에 인문학이 있습니다. 네. 자연 속 향기로운 생활과 생태 인문학인데요. 네. 첫 번째 주제로 네. 꽃으로 바라본 현대인의 삶 1차, 2차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는 나무 안에 담긴 생명과 사람살이 1차로는 나무의 인생학, 사회학, 생명학 2차로는 나무를 배우면서 사람을 생각한다. 3차로는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국립수목원 탐방이 있습니다. 국립수목원까지 또 탐방을 가네요. 이게. 네네. 온라인 탐방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전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국립수목원. 사실 사람과 자연이 같이 어우러져 가야 되는데 지금 자연이 많이 망가지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안타깝기는 해요. 저도 이게 정말 한 사람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에 대한 이런 거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더 많은데 우리가 그 고마움을 정말 잊고 순간의 편리함에 적응이 돼가지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이런 도서관이 있어서 좀 더 많은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모르는 게 많죠. 요즘에는 환경이 문제이긴 합니다. 네. 저희도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정말 실천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누구나 참. 네, 재활용부터 꼼꼼하게 잘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더 많이 세분화됐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후세를 위해서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많이 보존하고 지키도록 하죠. 네. 네, 여기 1월 도서관에는 또 독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전수경 작가와의 만남, 과학과 문학이 만날 때,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고요. 네. 강의 내용은 네. 최근의 과학 뉴스들을 찾아서 그 의미를 짚어보고 네.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과 문학이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보며 실천 과제를 찾아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 과학 네. 듣기만 해도 참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초등학생들과 이렇게 과학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한없이 어려운데 또 이거를 자꾸 접하다 보면 어렵다는 것보다는 즐겁다 뭐 이렇게 쉽게 풀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는데 네. 어쨌든 과학하면 어렵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2040년 과학 뉴스 신문 만들기 뭐 아니면 SF 만화 만들기. 오.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SF 만화. 네. 네,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작가의 만남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알아봤고요. 네, 또 길 위에 인문학 후속 모임이 있는데요. 네. 길 위에 인문학 4가지 주제 강연을 1회 이상 꼭 네. 참여해야 한다고 해요. 네. 4가지의 주제는 네. 과거의 정원에서 찾은 선조들의 삶과 지혜. 네. 또 2번째 주제로는 의미 있는 삶의 공간을 위한 현대 정원. 네. 3번째 주제로는 꽃으로 바라본 현대인의 삶. 네. 4번째 주제로는 나무 안에 담긴 생명과 사람살이. 이게 비대면이고요. 네. 길 위에 인문학 후속 모임이 있는데요. 네.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향기로운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인문학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 뭐 인문학을 수강하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걸 거예요. 후속 모임이다 보니까 네. 뭔가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길 위에 인문학 4가지 주제 강연을 1회 이상 들어야 하고요. 네.
네, 인문학을 듣고서 이렇게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후속 모임을 해서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토의하시면서 또 내가 몰랐던 점을 또 다른 분이 얘기하니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네요. 또 1월 도서관에서는 종합 자료실에서 특화 주제를 전시하고 있어요. 부크리에이션으로 생태 환경에 대한 책을 전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3층 종합 자료실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제가 좀 책 한 권을 골라봤는데 12달 숲 관찰일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출판사에서 책 제공 소개를 했더라고요. 12달 숲 관찰일기는 360의 숲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태 그림 일기다. 현장 공기, 햇빛에 익숙한 저자는 매일 숲을 체험하며 관찰하고 작은 생명들의 소소한 변화를 130여 컷의 세밀화로 생생하게 그렸다. 글은 가식적인 수식이 없고 담백하고 솔직하다. 이 책을 읽으면 숲을 체험하는 법, 숲과 교감하는 법, 관찰 일기에 쓰는 법 등 숲과 친해지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12달을 뭔가를 관찰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작가가 정말 대단해요. 네. 숲에서 지내고 네. 한다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렇게 숲을 또 그렇게 생태를 그림 일기를 매일 그림을 그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또 거기다가 그림까지 일기를 쓰는 것도 부족해서 그림까지 그린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자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직. 네. 우리도 이렇게 그런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을 좀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곧 오리라 생각돼요. 네.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또 특화 주제도 있지만 테마 주제로 해서 또 전시를 하고 있어요. 뭐 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주제로 가지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암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암에 걸리면은 치유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암과 싸워서 이긴 분들의 이야기라든지 또 이렇게 암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뭐 식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한번 그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합 자료실에 가셔가지고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책을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네. 옛날에는 흔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암이 흔하잖아요. 네, 너무 흔하죠. 네. 흔하고 또 초기에 진단이 되면 네. 고칠 수 있는 병이니까 네, 또 치료를 하면서 이런 책들도 같이 병행해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1월 도서관에 있는 또 자연 환경에 대한 이런 동아리 모임이 있는지 또 한번 동아리 모임도 알아볼까요? 네, 1월 도서관에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요. 네. 행복한 북클럽, 인라벨, 네. 인문학 고전과 라이프 밸런스, 맛동산, 위대한 책벌레, 코이노니아, 네. 함께 나누다, 도란도란 이런 동아리가 있습니다. 네. 맛동산 하니까 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먹었던 그 땡땡땡 사이에 네. 그 과자 이름이 또 생각나네요. 네, 저는 주제가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 맛동산은요. 네. 책놀이, 동화구연 등의 독후 활동을 연구하는 동아리라고 합니다. 네. 또 어린이 체험 교실을 재능 기부하기도 한다고 해요. 네. 좋은 동안 이게 참 우리가 정말 이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네. 이름인데 또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또 내용은 또 너무 좋으네요. 네, 또 이렇게 우리가 동아리 활동도 알아봤는데 또 1월 공원은 또 먹거리촌도 가깝고 1월 저수지 공원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가보셨나요? 네. 1월 호수공원 가봤죠. 호수공원 그 앞에는 또 텃밭도 있어가지고 네. 시민들이 텃밭이 있어서 또 사철은 아니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또 푸릇푸릇한 이런 야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주변 환경이 또 숲으로 우거져 있으니까
수원의 도서관은 정말 자연 환경과는 너무 가깝게 잘 있는 것 같아요. 멋진 곳에 많이 있어요. 네. 1월 호수공원은 네. 봄이 되면 개나리꽃과 벚꽃이 활짝 펴서요. 네. 그 길 양쪽으로 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쁩니다. 네.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 메타 쉐콰이어 길이 있어가지고요. 네. 어렵네요 발음이. 네, 발음이 네. 어렵네요. 산책길이 있어요. 그 네. 이제 그 나무 사이로 산책을 하면 굉장히 시원하고 네. 기분도 좋아집니다. 1월 호수공원 옆으로 지금 수목원이 조성되고 있어요. 수원 수목원이 네네. 2021년 12월에 완공 예정이라니까 네. 아마 우리도 멀리 수목원을 갈 게 아니라 이제 수원에 있는 이렇게 1월 호수공원 옆에 1월 도서관 옆에 이렇게 수목원이 생기면 정말 가족들하고 나들이 삼아 가면은 호수공원 가서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도서관 가서 책도 좀 읽고 또 수목원 구경도 가면은 일석삼조? 네, 저도 한번 완공되면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또 공사하는 장면만 봤는데 네. 완공되면 같이 가요. 예, 맞아요. 네. 그렇게 1월 도서관은 또 1월 지구에 먹거리촌하고도 가까우니까 또 네. 배가 고프면 얼른 달려가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1월 도서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또 다른 도서관인 GSM 어린이 도서관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GSM 어린이 도서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지혜로움이 샘솟는 곳 GSM 어린이 도서관은요. 2005년 11월에 개관한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유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동탄 원천로에 위치해 있고요.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입니다. 3층 건물로 1층은 옹달샘 아기둥지 사무실이 있고요. 2층에는 두레샘 어울림장터 독서 토론실, 3층에는 가족 자료실, 지혜터 동아리실, 환경에너지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주장님 소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다시 또 GSM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여기 GSM 어린이 도서관은요. 네. 환경 에너지 분야 특성화 도서관으로 환경의 중요성과 미래의 대체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소개하는 환경 에너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 에너지관이요? 네네. 환경 에너지관은 또 어떤 곳일까요? 환경 에너지관에서는요. 네. 에너지 레이징 환경 에너지관에서는요. 네. 에너지 레이싱, 가상 수족관, 증강 현실, 과학 퀴즈, 에너지 고갈과 환경 문제, 생활 속의 에너지, 자전거, 초에트로프, 촉각놀이 상자, 수소 자동차, 풍력 발전, 재미있는 빛의 세계, 빛의 굴절, 재미있는 빛의 세계, 빛의 반사, 재미있는 빛의 세계, 빛의 직진, I love us 애니메이션. 네, 환경 에너지관은 그러면 아무 때나 가볼 수 있는 곳일까요? 아무 때나 가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예약제고요. 예약제군요. 네. 네네. 단체 관람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예약제로 받고 있고요. 네. 개별 관람은 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 자유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유 관람. 네. 체험이 많아서 시간이 이렇게 좀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런 거 체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이들 데려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도서관에서 이렇게 환경 에너지에 관해 가지고 이런 곳을 네. 체험할 수 있게 아이들한테 제공한다는 거는 아이들도 아마 새로운 경험일 것 같아요. 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썼던 이런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게 네. 소중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 같은데요. 네. 저는 이거 뭐지? 요즘에는 수소 자동차 이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참 어려운 게 많네요. 그렇죠. 이제는 점점점 바뀌고 있어요. 네. 문화가. 네.
환경 에너지관이 그 3층 건물에 있는데요. 네. 그 3층에는 또 천문 우주관 달나라 별나라가 있대요. 그래서 우주 개발의 역사와 미래, 네, 행성에서의 몸무게 재어보기, 지구의 자전거 공전, 우주인이 되어 사진 찍어보기, 다양한 우주 관련 정보를 알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가보고 싶습니다. 네네, 저도요. 애들 없어도 한번 구경 가보고 싶어요. 가봐야 되겠어요. 네네네. 뭐 멀티미디어실도 있고 되게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 에너지 분야에 맞게 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구의 환경이 변하고 아프다는 메시지가 그 들어가면 문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문구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해요. 네, 여기 진짜 도서관 안 가봤는데 네네. 꼭 가봐야 되겠어요. 너무 궁금하네요. 또 이곳에 수원의 지도를 따라 직접 발로 뛰면서 비행기나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경기를 하는 에너지 레이싱도 있다고 합니다. 되게 좀 특이한데요? 네네네. 아까 제가 설명한 데서 네. 있는데 진짜 모르는 네. 게 너무 많네요. 네네. 아무튼 여러 그 환경에 관련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른도 되죠? 글쎄요. 되겠죠? 네. 아무튼 수원의 그 많은 도서관에 자꾸 누군가 한 명이라도 더 갈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네. 또 도서관에서 추천을 해주는 책이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책인데요. 구피 주인님을 찾습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구피 우리가 생각하는 열대어 맞고요. 네. 구피를 잘 키울 수 있다며 다 사왔지만 워낙 번식이 빠르고 손도 많이 가 감당할 수 없었던 예슬이는 결국 정성껏 키우겠다는 친구들을 찾아 분양을 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열대어는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네. 진짜 작은 수조에서는 키울 수도 없는데 이렇게 아이가 키운다고 해서 이게 그 구피를 분양받아 왔는데 그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과정을 아마 책에 담은 내용 같아요. 구피를 안 키워보신 분은 없을걸요? 저도 한참 엄청 많이 키워봤습니다. 수족관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해서 큰 수족관을 다 키우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 다 수족관마다 분양해주고 이제 이사 가면 안 키우리라 하고 다 주고 이사를 갔죠. 또 한 책이 불만한 뽑기 대회가 있어요. 불만한 뽑기. 사실 우리도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불만이 많이 생기는데 그 불만이고요. 불만이군요. 네, 이렇게 불만한 뽑기. 네.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불만한 네. 뽑기 대회. 그래서 말을 잘못했나 했어요. 볼만한 뽑기인 줄 알았어요. 말을 잘못했는 줄 알았습니다. 불만. 네. 불만 왕 뽑기. 네. 콩자 선생님이 담임으로 있는 콩자반 아이들은 수업 시작 전에 왜 놀지 않고 책을 읽어야 하냐며 투덜거린다. 한번 불만이 터지자 노는 시간이 짧다. 체육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등등 여러 아이들이 앞다투어 불만을 털어놓는다. 네, 이렇게 불만이 쌓이다 보면 아마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될걸요. 우리도 정말 작은 게 더 많아지잖아요. 이런 네네. 불만이. 근데 아이들에게도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생각한 게 불만왕을 뽑는 거였나 봐요. 불만왕 뽑기 대회를 해놔요. 우리도 재밌겠어요. 불만왕 뽑기 대회면 1등 할 수 있을까? 1등 할 자신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 나라는 칭찬에는 약해도 불만은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적은 많이 하죠. 네, 이렇게 도서관에서 추천해주는 책도 알아봤는데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1월 도서관도 얘기해보고 또 GSM 어린이 도서관도 얘기해봤잖아요. 네. 이게 내용이 참 다르면서도 비슷하죠.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또 환경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렇게 두 도서관을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인도로의 공작소는 수원 지역의 도서관을 소개하는 이야기 놀이터입니다.
수원시 도서관 이야기 놀이터 픽. 책바다 국가 상호대차 서비스 안내입니다. 가입한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과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입니다. 이용 절차 안내입니다. 첫 번째, 책바다 참여도서관, 공공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통합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소속 공공도서관 담당자가 회원 승인을 하면 책바다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자료를 신청합니다. 세 번째, 제공도서관 확정 후 결제 요청 메시지를 받으면 48시간 내에 비용을 결제합니다. 네 번째, 신청한 자료가 소속 도서관에 도착하면 대출하여 이용합니다. 다섯 번째, 이용하신 자료는 기한 내에 소속 도서관에 반납합니다. 자료 대출 서비스 안내입니다. 1인당 3권 이하로 소속 도서관에 자료가 도착한 날부터 14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자료 연체 시 연체 일수만큼 책바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대학 도서관 자료는 연장 불가하며 연체 시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책바다 비용 결제 비용은 5,200원이며 신용카드와 휴대폰,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 금액은 지역별 지원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책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휴식터 1월 도서관. 지혜로움이 샘솟는 곳 지혜샘 어린이 도서관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지혜샘 도서관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지혜샘 도서관. 네네. 왜 가고 싶을까요? 증강현실 그런 실도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세라미님은 어떠셨어요? 안 가본 곳이라 궁금하기도 네네네. 하고요. 네. 또 새로운 게 있으니 한번 가서 체험도 해보고 싶고. 네. 3D 관련 도서도 90여 권이 네. 비치되어 있다고 해요.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1월 도서관과 지혜섬 어린이 도서관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윤돌의 공작소 도서관 이야기 놀이터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노래 공작소의 세로미님, 주장님, 그리고 저는 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